수포하지 말고 수폭하자. 수폭 부부입니다. 이번 편은 고2 수학의 확률과 통계의 원순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열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 것을 말합니다. 그 순열이라 하고, 이렇게 순열의 수는 n permutation r로 나타내는데 npr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제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또 순열 잘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순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래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A, B, C, D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자, 어떤 식으로 뽑는다는 것이냐면요. 뭐 A, B, C, D 중에서 A, B, C를 뽑았다? 그럼 A, B, C. 또 순서를 바꾸면 A, C, B. 이 각가지가 다 하나씩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어떻게 나열될 수 있는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일렬로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경우도 좀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규칙성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 맨 앞에 현재 파란색 칸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다 뭐가 옵니까? A가 오는 경우를 다 정리해 둔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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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렇죠? 그럼 뒤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당연히 A를 제외한 B, C, D 중에서 2개가 와야 되고 또 순서가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은 B가 먼저 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가 오고, 그럼 B, C 가능하겠죠. 그 다음 B, D가 또 가능합니다. 그럼 B는 이제 두 번째 오는 줄에서는 B는 끝났고, 자, C가 왔습니다. 그럼 C가 왔어요. 그럼 앞에 다시 BD가 남는데 그 세 번째 칸에는 B가 또 올 수 있겠죠. 또 C 다음에 또 D가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D가 올 수 있습니다. D. B 두 번째 칸에 B, C 왔으니까 이제 D 차례겠죠. D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B랑 C가 남아있는데 B가 한번 오고 C가 한번 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 칸에 이번에 B가 올 차례입니다. B가 오고 나면 A, C, D가 남죠. 그 남은 A, C, D 가지고 또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6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 C, 또 A, D. 자, 그 다음에 A, B는 썼고, 그 다음에 C, 다음에 C가 오고 나면 또 이제 B, C가 빠졌으니까 A랑 D가 남잖아요. 또 A, 또 D.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다 나열을 해볼 수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요, 잠시 일시 정지하고 연습장을 꺼내서 이 24가지를 다 찾을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일렬로 나열을 하니까 24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렇게 일일이 다 해봐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칸이라 할게요. 우리가 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칸이라 할 거고요. 또 이쪽에는 세 번째 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칸 안에 넣을 수 있는 문자는 지금 A, B, C, D 4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식을 세워서 한번 풀어나가 볼 건데, 자, 우선 1, 2, 3 요 3개의 칸에 차례대로 한번 문자를 채워 넣어 볼 건데, 자, 첫 번째 칸에 지금 올 때는 아직 A, B, C, D가 문자 그 어느 것도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4개 다 올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1의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문자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여러분들? 그 4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된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그쵸? 이렇게 쌤 체크 한번 해줄게요. 형광펜으로.
요렇게 하나, 또 둘, 또 셋, 또 넷, 요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오는 경우를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칸에 올 때는 이미 첫 번째 칸에서 문자 하나가 소모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첫 번째 칸에 A가 왔다 하면 두 번째 칸에는 B, C, D 중에서 가능한 거겠죠. 근데 어떻게든 뭐 첫 번째 칸에 A가 오면 두 번째 칸에 B, C, D가 가능할 거고, 첫 번째 칸에 B가 온다면 두 번째 칸에 A, C, D가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가 소모됐으니까 세 개가 남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칸에는 세 가지 문자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또 3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보세요. 자, 우리가 우선 크게 보라색으로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게 A, 레이저로 쏠게요.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 칸 하나, 둘, 셋, 네 개라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늘색 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하늘색 칸 안에서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칸에 오는 문자인데, 자, B가 한번 왔죠? 또 C가 한번 왔죠? 또 D가 한번 왔죠? 자, B 하나, C 둘, D 셋. 하나, 둘, 셋. 몇 가지입니까? 또 세 가지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노란색 칸에서 예를 들어서 봐도 첫 번째 C가 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A, B, D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에 이제 와야 되는데, 첫 번째 칸에서 문자가 하나 소모가 됐어요. 또 두 번째 칸에서 또 어떤 문자가 하나가 소모가 됐어요. 남은 문자는 4개 중에 2개가 소모되고 몇 가지 남았죠? 2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자, 왼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자, 요 노란색 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칸을 채우는 건데요. 보세요. 첫 번째 C가 골라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 A가 골라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세 번째 칸에서는 B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B 아니면 D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이해가 되겠나요? 자, 연두색 칸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칸에서 D가 골라졌습니다. 또 두 번째 칸에서 A가 골라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D에 올 수 있는 거는, 자, D 나갔고 A 나갔고 남은 건 B랑 C잖아요. 그럼 B, C. 그러니까 B 한 번, C 한 번.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칸에 2. 그럼 이러면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면 몇이 나오죠? 바로 2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원리로 우리는 이 순열의 수, 즉 NPR의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을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B, C, D 4개의 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습니다. 3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요. 그러면 3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칸은 몇 개 만들면 돼요? 이렇게 3개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첫 칸에 넣을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몇 개죠? A, B, C, D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러니까 4 곱하기 하나 줄었으니까, 문자 하나 줄었으니까 3 곱하기 또 문자 하나 줄었으니까 2는 24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NPR은 처음에, 자, 우선 요 칸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될까요? 칸의 개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러니까 문자가 n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서로 다른 r개의 문자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거든요. 그러니까 r개의 문자를 뽑는다. 그러니까 이게 r칸이 있어야 됩니다. r개의 칸.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쭉쭉쭉 해서 마지막이 r번째 칸이 돼야 됩니다. r번째 칸.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자 이제 하나씩 줄여 나가는데 n 맞죠? 처음에 n개의 문자가 있었으니까 n, 그 다음에 n 빼기 1, 그 다음에 n 빼기 2 해서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줄여 나가면 됩니다. 왜 r 플러스 1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보세요. 여기 n 빼기 0이잖아요. 규칙성을 볼게요. 그럼 여기 n 빼기 1이에요. 근데 r 가지잖아요. r 번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이니까 1. 여기 세 번째 칸이니까 n 빼기 2. 그럼 여기는요. r 번째 칸이니까 n 빼기 r 빼기 r보다 하나 작아야 돼요. 맞죠? r 빼기 1칸이 되면 되거든요. 요거거든요. 요거. 이해되나요? r 빼기 1. r번째 칸이니까 요거는 하나 더 작은 r 빼기 1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n 빼기
R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는 겁니다. 요렇게 공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뭐 공식은 공식인데 우리가 실제 구체적인 문제는 숫자가 주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순열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순열을 기반으로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이란 대상을 일열이 아닌 원형으로 배열하는, 이때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는 그런 순열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우선 무슨 말인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적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A, B, C, D를 이렇게 일렬로 배열했다 해볼게요. 이렇게 배열하는 게 순열의 개념이죠. 근데 원순열은 일렬이 아닌 원형으로 배열한다 그랬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배열하고 나면은 사실상 처음과 끝이 없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자, 일렬로 이렇게 배열했을 때는 첫 번째 A, 네 번째 D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가 뭔가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첫 번째가 뭐다?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자, 이거 팔찌라고 한번 해볼게요. 팔찌.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회전을 시키면 뭐 A, 또 B, 또 C, D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다른 것이냐? 이건 같은 것입니다. 배열 상태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원순열에서 알아야 될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을 수 없는, 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팔찌고, 자, 이게 A가 써진 구슬이 있고 B가 써진 구슬, C가 써진 구슬, 또 D가 써진 구슬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팔찌라서 뒤집을 수 있다 쳐볼게요. 그래서 왼쪽으로 퍽 뒤집었습니다. 왼쪽으로 퍽 뒤집었어요.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A, B, C, D 이렇게 될 거예요. 상상이 되나요? 쌤이 이 팔찌를 왼쪽으로 톡 뒤집었어요. 그러면 B가 이렇게 넘어가고 D는 이렇게 또 뒤로 넘어갈 거고 A, C는 가만히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이렇게 만든 배열이랑 또 아래쪽에 이 배열은 같은 것이냐, 원순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원순열에선 이거는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경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항상 돌아가면서 볼 건데요. 이거는 A, B, C, D, A, B, C, D란 배열이고 이건 A, D, C, B, A, D, C, B란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뒤집은 거는 같은 것으로 보지 않겠다. 한마디로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을 때, 그럼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다 라고 한번 제한을 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뒤집을 수 없을 때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밑에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과 원순열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 순열은 일렬로 순서를 정해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어 원래의 순열의 수에서 중복된 경우들이 발생. 이 부분은 밑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결정적인 차이는 순열은 선형으로 배열하므로 보세요. A, B, C, D, 또 B, C, D, A, 또 C, D, A, B, 또 D, A, B, C는 모두 같은 경우입니까? 당연히 다르죠. 첫 번째 수가 앞에 건 A가 왔고 뒤에 건 B가 오고 이건 세 번째 거 C가 오고 또 네 번째 거 D가 오고 첫 번째부터가 다 다른데 다 다른 경우죠. 하지만 이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이 경우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즉 원순열은 회전에 의하여 같아지는 배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간주해버려요. 방금 전에 여기서 한번 처음에 원순열 설명할 때 한번 이게 같다고 해줬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개념이 바로 원순열의 핵심 개념이고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뒤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폭 함께하기. 자, 그러면 이번 페이지에서 우리가 앞에서 순열에 대해서 배웠고 또 원순열의
핵심 개념, 즉 순열과 원순열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함께하기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한번 배열해 볼게요. 근데 이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4개의 문자 A, B, C, D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는 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공식 배웠잖아요. 그 공식으로 한번 쉽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4개의 문자에 다 배열을 해야 되니까 4개의 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4개의 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됐나요? 자, 그러면 문자가 4개죠. 그럼 첫 번째 칸에 몇 가지 올 수 있죠? 4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칸에는요, 하나가 소모됐죠? 그럼 3개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칸에는 2개가 소모됐어요. 2가지가 남았습니다. 2가지 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칸에서는 4개 중에 3개가 소모됐어요. 남은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이 옵니다. 자, 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24가지가 나와요. 이거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4개의 문자 A, B, C, D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어떻죠? 같습니다. 왜냐면 자, 그 논리는 마지막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거 하나를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일렬로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한번 해봤었잖아요. 사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왔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세 번째 칸까지는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마지막에 보세요. A, B, C가 있으니까 남은 거 뭐밖에 없죠? D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D를 추가해 줬습니다. 뭐 이렇게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죠. 아까처럼. 또 A, B, D가 나왔어요. 남은 건 C밖에 없어요. 그래서 C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24가지가 완성됩니다.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n개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다. 한마디로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특별한 경우인데 이 경우를 한번 기호로 새롭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 배웠었거든요. 이런 경우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n, 두 번째 칸에 n 빼기 1 해서 마지막 칸에 1. 그러니까 n부터 하나씩 줄이면서 1까지 다 곱해주면 되는데 자, 이런 것을 간단하게 n 느낌표 이렇게 쓸 건데 이게 n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npn이고 n부터 1까지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4개의 문자 A, B, C, D를 원형으로 자,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배열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위에서 색깔로 셉니다. 구분을 미리 좀 해놨는데요. 여기 A, B, C, D, 또 여기 B, C, D, A, 또 C, D, A, B, 또 D, A, B, C가 지금 색깔이 같게 나와 있죠. 왜 같게 나냐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배열이 같습니다. 볼게요. 순열에서 원순열로 넘어갈 때는 사실 첫 번째랑 네 번째가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남아있대. 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런 개념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열만 보면 됩니다. 배열을 한번 볼게요. A, B, C, D. 여기도 네 번째부터 볼게요. A, B, C, D. 여기도 A, B, C, D. A, B, C. A, B, C, D. 이 배열이 다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빨간색들이. 그렇죠. 그럼 파란색도 한번 볼게요. A, B, D, C. A, B, D, C. A, B, D, C. 맞죠? 네 번째랑 첫 번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A, B, D, C.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보라색 한번 더 볼게요. A, C, B, D. A, C, B, D. A, C, B, D. A, C, B, D. 다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다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 빨간색들. 한번 더 이제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요거 ACDB, ACDB 이렇게 읽으면 되고 또 보면 BACD, BACD 맞죠?
CDBA, CDBA 맞죠? 그 다음에 DBAC, DBAC 전부 다 뭐에서 처리가 됩니까? 여기서 처리가 다 되잖아요. 그쵸? 이게 다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랑 또 이거랑 이게 다 사실은 순열에서는 이 네 가지 경우가 분명 다릅니다. 첫 번째 오는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근데 원순열에서는 원형으로 배열을 한다면 이게 네 가지가 하나로 같아지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24가지가 밑에 몇 개예요? 6가지로 돼버립니다. 맞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게 지금 4가지가 하나로 묶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24에서 뭘 나누면 되겠습니까? 4개가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나누기 4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24.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자, 이거 자체가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 거잖아요. 4개의 문자를. 그러니까 한 칸씩 밀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보세요. 이번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A, D, B, C 왼쪽으로 한 칸 밀리면 D, B, C, A 또 밀리면 B, C, A, D 여기 B, C, A, D 또 밀리면 C, A, D, B 이렇게 밀리는 거거든요. A, D, B, C D, B, C, A, B, C, A, D, C, A, D, B 그러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 C, A, D, B에서 또 왼쪽으로 밀리면 다시 A, D, B, C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4개니까 4칸이었으니까 한 칸씩 밀려가면 4칸을 돌고 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순열이 같은 거예요. 4개의 순열이. 그래서 우리 문자의 개수가 4개였으니까 4바퀴를 돌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4개만 서로 다른 4개가 이렇게 하나로 묶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원순열 하나로요. 그러니까 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공식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위에서 4개의 문자 A, B, C를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은 이 공식을 쓰면은 자, 4 팩토리얼이었어요. 근데 원순열로 바뀐다면 4개의 문자 A, B, C, D를 원형으로 배열을 한다면 4개의 문자였잖아요. 4개의 문자였으니까 4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A, C, D, B, B, A, C, D, C, D, B, A 또 DBAC 요 4개가 이렇게 하나로 같아지는 것처럼 4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4분의 4 팩토리얼이 이 왼쪽 원순열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일반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화시킨다면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자, 수폭 핵심 개념 자, 방금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일렬이 아닌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자, 우선은 일렬로 배열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 팩토리얼입니다. n 팩토리얼. 근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순열에서 n가지가 원형으로 묶어버리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러면 나누기 n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이 아닌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뭐가 된다? 바로 n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원순열과 관련된 심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